네, 오늘 마감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리츠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주식수녀 이순복 주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증시 마감부터 볼까요? 네. 오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장중 6%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5.95% 정도의 상승으로 9,000엔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에 20%가량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한 4분의 1 정도가량 반등을 나타냈네요. 신경 대표님께서는 오늘 일본 증시, 국내 증시의 반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안개 속을 좀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움직여 나갈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요, 일본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나 크게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조금 진행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뭐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좀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위다 아래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어제 SS 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겠지만 두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달랐습니다. 한 분께서는 불확실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봤고요. 한 분께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희노애락 시작하겠습니다. 희입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저랑 동갑내기인 개그맨 제가 이수근 씨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팬인데요. 이수근 개그맨이 얼마 방송에 나와서 뭐 세상 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고 이제 웃기는 재미있는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이제 희노애락이라는 멘트, 희노애락의 이제 이 시를 세상 만사라고 잡아놓은 게 오늘 장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9.11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과 뭐 굉장히 힘든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게 항상 증시의 격언 같았었고요. 이제 오늘 증시를 한번 희 부분으로 리뷰를 해보면 네. 일본의 원전 4호기에 화재가 났었고 1호기, 2호기의 연료봉 훼손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사실 개장 전부터 니케이 선물이 6%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300포인트 정도의 낙폭을 보이기는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밤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에 포인트는 그거죠. 미국이 FOMC의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제가 금통위는 못 맞췄는데 FOMC는 맞췄네요. 영어가 안 되는데도.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6천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가장 무엇보다 중심이었던 건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지금 이 경기 기대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 지진이 이거를 망가뜨려 놓는 걸 미국에서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대지진이 주는 위험 요소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단계 양적 완화에 대한 시사는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6천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완화로도 조금 유지를 해도 경기는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던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나 뭐 여타 상품 가격이 물가 상승에 압박은 주고 있지만 이거는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라는 멘트를 남기면서 역시 미국은 글로벌 증시의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정도, 주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고요. 그런 부분을 좀 예측했던 부분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맞출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나흘 동안 20%가량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어수선할 때 차라리 휴장을 하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의 반등이 좀 의미 있게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네. 오늘 상승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었지만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맞추신 거잖아요. 네.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사실 오늘 오늘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전에 많이 살 때는 800억까지 매수라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선물 쪽으로 움직임이 좀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장중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악성 루머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IT,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는 외국인들은 일본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기업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하나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값이나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유가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진 사태 나기 전만 해도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곡물가를 우려하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빠른 일본이 안정을 취할수록 글로벌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희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순복 주임님과 개그맨 이수근이 동갑이다라는 것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 대표님, 예. 오늘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화재 소식도 있었고요. 예. 또 연료봉이 훼손됐다. 1, 2호기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보면 악재 다소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상승을 시킨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이 급등으로 움직여 나갔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키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어저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오늘은 역시 반대입니다. 반대로 선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거래소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장 끝날 때 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소폭 매도를 취하면서 외국인이 마무리를 짓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의 어떤 가치가 지금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엔화 가치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평가를 하기에 엔화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이탈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 대표님의 의견을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놓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주제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보면은 물론 그들은 자금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파생해서 선물 매도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옵션 쪽에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이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비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파생 쪽에 아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 있겠지만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해칭을 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ETF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코덱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좀 잘 모르세요. 이게 원래 펀드를 구성하는데 만들어 나가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베타 개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들도 보시면은 베타 개수가 얼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타 개수의 기준은 항상 1이 베타 개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베타 개수가 1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1%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때 베타 개수 1인
1인 종목은 실제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이 종합주가지수 1% 상승할 때 그 종목은 1% 상승으로 움직이고요. 예, 예. 종합주가지수가 1% 하락으로 움직여 나갈 때는 똑같이 1%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종목이 베타수 1인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ETF로 돼 있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베타 개수가 1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베타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는 마이너스 1%로 네,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1%로 움직이면은 인버스는 플러스 1%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좀 물려 있으셔서 네. 혹시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해칭을 거는 차원에서 네. 이 코덱스 인버스를 약간 일정 부분이라도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적으로 완전 해칭은 안 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해칭을 걸고 움직이는 네.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버스 쪽에 좀 더 내가 걸어놓는다면 예.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 상승과 하락 내가 어느 쪽에 좀 베팅이 되고 싶다 하는 부분에 예.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쪽으로만 배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인버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혹시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네.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식과 인버스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은 예. 어느 정도 손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게 해칭 전략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 코덱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예. 이해가 잘 됐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업종별로 더 볼까요?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께서 이 개그 언어를 처음에 하실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확실히 알았어요. 사실 이 개그를 한 그 개그우먼이 그 시상식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지연 씨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 그 유행어를 아무도 안 써주는데 은지연 씨가 썼는데 사실 그 유행어 뭐 나만 잘못 들었나 사실 그것도 제가 먼저 썼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상 받게 되면은 꼭 MTN의 이순복 씨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근데 제가 이 흉내를 내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자면요.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 워낙 악재가 많죠. 뭐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발 악재 뭐 등등등 그냥 중동 지역도 지금 뭐 카다트가 다시 반군을 이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악재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물론 오늘은 올랐지만 사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시가에 오른 게 중요한 게 사실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하면은 빠지니까 손절하고 팔자 말자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재매수하면서 계속 증권사의 수수료만 지금 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지진 테마주, 뭐 대선 테마주 등등등 이 테마주와 개별주들이 굉장히 이 핑계를 삼아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요. 지금 이런 유럽발 악재보다 더 위험한 악재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3월 말에 결산법인을 앞두고 코스닥 상장 폐지 종목들이 지금 쭉 사실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고요. 오늘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예감을 했을까요?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닐 거야. 누가 그러는데 굉장히 신뢰의 사람이 그러는데 그 종목 사면은 분명히 오를 거라 그래서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루머도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방 먹었던 그 옛날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잔고에 있는 계좌를 다시 한번 두들겨 봐서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장 폐지가 된다고 그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투자분들만 휴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른 악재들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월 말 결산법인 앞두고 특히 코스닥 저가주 갖고 계신 분들, 뭐 테마주라든가 뭐 작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장부 한번 이렇게 따다다다다 두들겨서 회계 장부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3월 결산을 이제 대기하고 코스닥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지진 관련주 테마 굉장해요. 오늘도 부탄가스 종목들, 어제는 또 마스크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좀 조언의 말씀 주셔도 좋겠어요. 아니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힌트라도 주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마 종목들은 얼추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래에 코스닥의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3월 초에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112억 원의 순매도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 들었으면서부터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빼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특히 또 테마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안 좋고 알맹이도 안 좋은 내 종목 제명이 됐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종목들 잘 확인하시고요. 우리 방송 끝나고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락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보고 싶은데요. 낙폭이 큰 순서대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IT, 조선주들 중심, 그리고 항공주들. 한전 KPS, 한전기술과 같은 한전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도 반등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의 반등을 두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으며 그 가운데서도 이 업종은 반등이 좀 믿음직하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승욱 지임님. 네, 역시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봤더니 역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반사이익의 가장 핵심 부분은 반도체 부분 같아서 오늘 IT의 그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지금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우려감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유가가 하락하면 수혜받는 업종이 바로 항공주였는데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낙폭이 컸었는데 오히려 이게 완화가 되면 오히려 두 번째 그러니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항공주한테도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와 항공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그 리포트를 보니까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 몇 개 봐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더라고요.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신기호 대표님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또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이 제일 많이 상승했던 게 일단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상승하는 IT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목을 보면 그동안에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저께 시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던 하이닉스를 보면은요. 어저께 장 후반부에 올라왔던 그 가격대를 탈환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IT 쪽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 그런다 그러면 하이닉스부터 위쪽으로 어저께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29,500원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다면 IT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 결코 니네가 진정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일단은 아니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에서 신고가를 제일 먼저 냈던 종목이 기아자동차가 신고가를 제일 먼저 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OIL이 신고가를 제일 먼저 냈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준다 그러면 기아차나 S-OIL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기아차나 S-OIL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의견을 다 듣는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한투에서 의견이 이수복 주임님의 의견과 약간 비슷하네요. 보수적인 시황관을 접고 긍정적으로 장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신경 대표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죠. 리스포인트 시작합니다.